삼국지 연의의 손책은 손권에게 가업을 물려주며 바깥일은 주유에게, 아내일은 장소에게 자문하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정사에 기록된 말은 이와 조금 달라서 마치 제갈량에게 나라를 맡긴 유비처럼 아예 장소에게 직접 강동을 책임져도 좋다는 말을 남겼어요. 즉 소설에서 묘사한 것 이상으로 장소의 존재감이 엄청났던 거죠. 놀랍게도 조조의 남하로 강동이 발칵 뒤집혔을 때 개전파의 주유와 반대편에 선 항복파의 대표가 바로 이 장소였습니다. 손권이 얼마나 섭섭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이건 거의 위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제갈량이 항복하자고 주장하는 꼴이었어요. 다행히 조조를 삼켜버리고도 남을 주유의 역량을 장소가 미처 알아보지 못했음이 적벽대전으로 증명되었지만요. 훗날 황제에 올라 자신을 경하하러 온 장소를 보고 손권은 대뜸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내가 그때 장공계책을 들었다면 황제는커녕 밥이나 빌어먹고 살았겠소? 장소는 땀을 뻘뻘 흘리며 바닥에 넙죽 엎드려야 했죠. 결국 그는 명제상 소리를 들으면서도 승상엔 끝끝내 오르지 못하는 등 잘못된 조언 한 번으로 탁구 대신의 위상을 날린 셈이 되었습니다. 한편 배송진은 장소를 두둔하며 그때 항복했으면 조조가 천하를 통일했을 테니 대국적으로는 옳은 일이었다 라고 주석을 달았습니다. 여기에 저도 주석 하나 달아야겠네요. 장소의 그 조언은 훗날 황제에 오를 사람을 시골 촌놈 으로 만들 뻔했다고요. 이민족에게까지 경애받을 만큼 인망이 두터웠던 유는 황족이며 유주자사이자 당대 가장 존경받는 군벌이었습니다. 이런 유에게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부하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요동 건담 공손찬이었어요. 이민족의 알러지라도 있는지 공손찬은 상관인 유의 정책은 아랑곳 않고 오환, 흉노 등을 아주 걸리는 대로 갈아버렸습니다. 급기야 원술과 협력해 유의 아들을 납치하다시피 하며 완전히 하극상을 저질렀죠. 세상 온화한 유마저 결국 공손찬을 적으로 간주해 군사를 일으키려는데 리우라는 자가 나서 다음과 같이 진언했습니다. 천하 사람들이 주공의 비상을 기다리는 이때 공손찬 같은 장수야말로 주공의 발톱이 될 자입니다. 훗날을 위해 지금은 봐주시지요. 아니 이게 지금 말이야 방구야? 동네에 행복회로 만드는 공장이라도 있는 건가요? 반면 조조가 그렇게 탐냈다는 전주는 공손찬을 조속히 제거해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위유의 달콤한 헛소리를 선택한 유는 이후 공손찬에게 당해 참수되고 맙니다. 나중에서야 그때 위유의 말을 들은 걸 후회해 이미 죽은 위유 대신 같은 주장을 한 정서를 죽여버렸다지만 그놈의 말 같지도 않은 공손찬 발톱설을 들은 대가는 유 자신에게 가장 참혹했네요. 가충이 책사로서 가장 빛난 순간은 위나라 황제 조모를 죽이라고 성제를 압박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짓으로 나라 세우는 걸 도왔다고 그 사람을 책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훗날 사마이의 고손자인 동진의 명제는 이 일을 공부하다 부끄러움에 얼굴을 책에 파묻었다고 하죠. 하지만 황제를 살해한 공으로 높은 관직에 오른 가충은 기세등등하게 조정을 쥐락펴락 자신만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진서에는 진나라 조정이 가충으로 인해 당파가 생기고 혼란해졌다고 적고 있어요. 성실하고 바른 인물로 정평난 임계는 가충에 의해 탄핵당해 분사하다시피 했고 가충의 로비로 황후가 된 사람은 중국 역사상 최악의 악녀 중 하나인 딸 가남풍이었습니다. 그럼 머리라도 좋았나요? 어찌나 똑똑한지 위나라의 개라고 불린 제갈탄 암군의 대명사인 손우한테까지 말싸움에서 털렸고 사이가 좋지 않던 유순에겐 되도 않는 패드립을 날렸다가 고귀항공께선 어디 계신가? 라고 반격당해 개거품 물고 날뛴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나중에 권력으로 찍어눌러 면직시켜버렸으니 이 인간 하는 짓이 대체로 이랬어요. 가장 결정적인 건 양호와 두예의 동호 정벌 계획을 그게 되겠냐며 반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포기를 모르는 두예가 사마염을 필사적으로 설득했기망정이지 지 좋은 일 아니면 딴지 놓고 헛소리하는 게 가충이 하는 전부였어요. 죽을 때가 되어서야 뒤가 캥겼는지 가충은 골골대면서도 후대의 평가를 여간 근심했다고 합니다. 친절하게도 아들뻘이었던 가모가 나직이 이렇게 말해주었다네요. 그동안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덮어지길 바라세요.
본래 세금 담당관이던 곽도는 한복을 협박해 기주를 받아내면서 책사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원소는 같은 예주 출신의 그를 다른 기주 출신의 인사들 틈에서 유독 중용했는데, 문제는 그가 채택한 곽도의 헌책들은 하나같이 똥자루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쓰레기들이었단 거예요. 전풍과 저수의 계책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진언만 한 곽도는 헌재를 옹립하는 걸 반대한 데 이어 관도에선 조조와의 단기전을 주장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한방은 조조가 오소를 습격했다는 소식에 대뜸 조조의 본진에 역공을 가하자는 상상도 못할 계책이었어요. 당시 오소는 원소군의 밥줄 창고인 만큼 순우경이 결사적으로 버텨 조조도 똥 싸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때 즉시 구원군을 보냈다면 빈말이 아니라 일망타진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결정적인 국면에서 원소는 또 한 번 곽도의 말을 채택했고, 오소의 순우경은 물론 본진을 공격하러 간 장합까지 몽땅 패하며 관도대전은 그렇게 터져버렸습니다. 한술 더 떠 곽도는 장합을 무함해 자신의 책임을 떠넘겼고, 원소 역시 자존심 탓에 장합을 희생양으로 삼아 결국 빡친 장합이 조조에게 항복하는 파국 중에 파국을 초래하고 말았죠. 이후에도 곽도의 엑스맨스러운 활약은 그칠 줄을 몰랐는데, 원담을 부추겨 후계자 싸움을 일으킨 데다 하다 아예 조조에게 항복을 하라고 조언, 원담을 골로 보내버렸습니다. 이 같은 행보로 인해 곽도는 안팎에서 흉신으로 지목당하며 원가 멸망의 원흉으로 당대에도 엄청나게 까이고 또 까였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 이보다 더 최악의 책사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수많은 책사들의 헌책 가운데서 기가 막히게 제일 거지 같은 것만 쏙쏙 채택하는 원소의 재주는 실로 감탄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도 낙양에서 하진의 오른팔이었을 때 최악의 패급 책사였다는 거야말로 진정 지우고 싶은 과거일 거예요. 당시 하진의 오른팔이었던 원소의 활약상은 차마 누가 알까 두려운 흑역사 그 자체로 다 필요 없고, 십상시를 잡자고 동탁을 불러온 게 바로 원소의 아이디어였어요. 모두 알다시피 이는 한나라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계기가 됐고, 원소 자신도 동탁에게 가문이 풍비박산난 그야말로 초가삼간을 다 태운 삼국지 최악의 한 수였습니다. 이뿐인가요? 당시 원소는 어떻게든 십상시를 조지려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냈는데, 소집한 군벌 중 정원을 흑산적으로 위장시켜 수도 근방에서 약탈을 저지르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십상시가 흑산적과 결탁해 백성들을 죽였다고 고발, 여론을 가져오려는 자작극이었던 거죠. 당연히 노식과 진림 등이 나서 이 미친 짓을 반대했지만, 원소가 곽도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하진도 원소의 말을 훌렁 채택해버렸어요. 결과는 이러고도 하태우를 설득 못하는 바람에 애꿎은 백성들만 피눈물 흘렸죠. 이 짓이 원소의 아이디어였다는 것은 공손찬이 원소를 고발하는 상서에 낱낱이 적혀있는데, 공손찬이 지어냈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일이 실제 사건인 점과 당시의 행적을 볼 때 원소의 짓이 아니라고 볼 이유도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원소는 책사였을 때나 군주였을 때나 고구마 폭탄 수준의 똥멍청이었어요. 저는 원소가 조조에게 있어 단순한 경험치 셔틀 이상의 존재였다고 딱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소가 하북을 차지하는 동안 이겼던 상대는 제풀에 쫄아 화장실에서 자살한 사람이나 요새 쌓아놓고 놀고 있다가 요새가 무너지니까 자살한 사람 같은 본격 우물한 개구리들 수준이었죠. 사실 오늘 주제의 순위 선정엔 삼국지 최악의 조언이 어느 것인가에 가장 중점을 뒀습니다. 최악의 조언이든 최악의 책사든 아마 곽도를 뽑는 것이 가장 정답에 가깝겠죠. 하지만 저는 곽도의 계책을 전부 채택함으로써 그를 최악의 책사로 만들어 주었으며, 본인이 책사일 때도 별 뷸 같은 조언을 서슴지 않았던 원소야말로 이번 랭킹의 1위에 어울린다고 믿습니다.